네, 2021년 5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문재인, 이성윤 일봉 구할 것인가? 문재인에게는 장세동이 없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5월 10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서 8대4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해야 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뒷얘기에 대한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13명의 위원이 출석했는데 1명이 기권을 하고 8대4 더블 스코어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기소해야 된다 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나온 겁니다. 김학의 씨 불법 출금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이정섭 부장이 수사심의위에 출석해 사건 본질과 함께 검찰 개혁에 대해 설명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검찰 개혁이란 거는 정치 중립 그리고 외압 없이 수사를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런데 김학의 불법 출금을 수사할 때 그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세력이 검찰 안에 있었다는 것이 이정섭 부장의 주 설명이었다는 겁니다. 이 건은요, 이미 여러 차례 저도 보도를 했고 또 언론도 여러 차례 보도했던 겁니다. 근데 이정섭 부장이 직접 와서 설명을 하니까 더 임팩트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이정섭 부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안양지청이 이기원 검사가 출국 금지서를 허위로 만들었다. 그걸 알아냈죠. 그리고 그거를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이성용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은 긴급 출금은 대검과 법무부에서 협의해서 한 일이라 라고 하며 수사를 막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불법 긴급 출금은 법무부하고 대검이 협의해서 한 일이다. 그러니까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관계자들도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안양지청에게 대검은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이 서류는 출국 금지 요청서입니다. 서류 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에 대한 사후 보고가 된 사안이다. 동부지검에 사후 보고가 됐다. 이거는요, 거짓말이죠. 이 불법 출국 금지 요청서에다가 임의로 이규환 검사가 동부지검 사건 번호를 집어넣었잖아요. 그게 허위란 걸 바로 알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성윤 씨가 동부지검장한테 전화 걸어서 너희 번호 좀 쓰자 그랬더니 그건 왜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안 된다라고 반대했던 사건이죠. 네. 서로 뭐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합의가 없었던 거죠. 사후보고 무슨 사후보고야, 거짓말이죠. 그리고 동부지검에 도장도 찍히지 않은 그런 엉터리 출국금지 요청서였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 수사 진행 계획이 없다라는 문구를 보고서에 써놓게 했고 그 보고서를 대검에 내게 하고 수사를 종결하게 했다. 이렇게 이정섭 부장이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정섭 부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이렇게 하는 거는 수사 지휘의 탈을 쓴 수사무마다. 수사 지휘의 탈을 쓴 수사무마다. 바로 이런 걸 깨자고 문재인 정권이 검찰 개혁하자 그랬는데 바로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수사무마를 한 겁니다. 그렇게 설명했죠. 그리고 일선에서 소신 있게 일하는 검사들이 가장 원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이 나에 대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정신병자도 아니고 검찰 2인자인 이성윤 씨를 앞으로 있을 불이익을 감수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 수사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어도 똑같이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창수 심의위원장이 수사팀 수고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랬더니 심의위원들 일부가 박수를 쳤답니다. 박수를 치고 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속을 보이면 어떡합니까? 이런 상황을 증언해주는 한 참석자가 상황에 안 맞게 박수를 치다가 눈치를 보고 중단한 상황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을 했는데 이정섭 부장에게 당신 그렇게 주장했는데 물적 증거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검찰 내부망인 E-플러스에 메신저로 오간 각종 쪽지와 보고서가 다 남아있다. 참고로 회사에 가시면 회사
인터넷 회사 그 내부망 많이 쓰시죠. 거기에 대부분 내부망에 쓴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건 다 기록 회사에 남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를 담은 안녕지청 보고서가 대검 반부패부에 파일로 전달됐다. 네, 요즘 회사에는 다 파일로 하니까 그 회사 컴퓨터에 다 남아있죠. 이게 지검장을 비롯한 반부패부 구성원들이 공유한 내역이 전산 기록에 남아있다. 네, 역시 기록이 다 남아있습니다. 안양지청은 대검의 통상의 수사 보고를 했다가 더 이상 수사 계획이 없다는 문구를 추가해 다시 수사 보고를 했는데 이거 역시 전산에 남아있다. 물증이 있다는 거죠. 이성윤 지검장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 이러한 일들을 문무일 검찰청장에게 보고됐다. 말을 좀 애매하게 했는데 뭐 이런 거 보고됐겠죠. 이렇게 했다고. 그러나 이성윤 지검장과 이성윤 검사장과 대검 반부패부에서 안양지청에 이렇게 지시한 거를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했는지는 그건 별건이죠. 그러면서 문 총장과 대질 조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소 제기 권한은 수원지검이 아닌 공수처에 있으니 검찰이 기소하는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수사심의가 참 재밌는 기관이죠. 이거는 문재인 정권이 만든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문무일 씨를 시켰는데 문무일 씨가 검찰총장을 하던 2018년 1월 문재인 정권이 2017년 5월 선거에서 이기면서 바로 출범했으니까 한 8개월 뒤에 만든 게 검찰의 자체개혁 방안으로 만든 게 수사심의위원회입니다. 이걸 만들 때 이성윤 씨는 대검의 형사부장이었죠. 네. 이러한 수사심의인데 이걸 열게 된 것도 이번에 이성윤 지검장 요청으로 열린 건데 결과는 그가 바라는 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정섭 부장이 쭉 설명한 거는 저도 이미 몇 차례 썼던 거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제보를 했던 안양지청 관계자도 이미 다 밝혔던 겁니다. 네. 같은 이야기인데 수사를 책임진 이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진정한 검찰개혁과 관련해 설명을 하니까 박수가 쏟아진 겁니다. 자, 이러한 수사심의위원회 분위기는 이제 이성윤 씨를 기소를 하겠죠. 하게 되면 법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무엇이냐?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재인 정권 추미애 장관이 징계하려고 할 때와 완전 공수가 바뀌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려고 할 때 이게 서울행정법원으로 가서는 문재인 정권 추미애 장관이 패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법대로 사실대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건데 이성윤 사건을 다룰 법원도 과연 그렇게 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실대로 봐준다면요. 저희 예단입니다. 저도 이걸 쭉 지켜봤기 때문에 검찰 과거 사유를 만들었던 게 문재인 정권이죠. 공수처를 신설한 게 문재인 정권이죠. 겸경 수사권 조정을 했던 게 문재인 정권이죠. 이걸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국정원 개혁, 경찰 개혁까지 붙어서 검찰 개혁을 했던 게 문재인 정권이죠. 이 문재인 정권의 권력기관 개혁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김명수 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도 내용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은요, 환경구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도 브레이크를 거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점점 이 양반은 많은 걸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번 본물이 터지면 못 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터지게 되면 지금 월성원전 수익성 조작 사건이 또 펜딩돼 있죠. 기소는 일부 됐습니다만 월성원전 수익성 조작을 하게 한 시작이 누구냐 올라가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올라가거든요. 김학의 불법 출근도 계속 올라가면 문재인 대통령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성원전 수사도 점점 확대되면은 청와대 실세들이 걸리게 되고 또 이것이 점점 커져서 대통령까지 가게 되면 정권 붕괴로도 갈 수 있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과거에 경남고 출신 김영삼 대통령이 높은 인기를 누렸죠. 칼국수 먹는다고 폼 잡고 하다가 한보 사건 터지면서 아들 소산 사건 터지고 하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냥 IMF 경제 위기 맞으면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경남고 출신 대통령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걸 계속 주장해 왔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높은 인기, 반일 뭐 이런 거 코드로, 그러나 김학의 씨를 불법으로 출국 금지한 것 등으로 위기를 맞았고, 이 코로나 사건을 맞았습니다. 근데 백신은 도입은 등한히 하다가 경제 위기가 커져갖고 이것 때문이라도 이제 국민들이 반발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걸 피하고 싶겠죠. 그러면 법원이 이성윤 씨를 막아줘야 되겠죠. 살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성윤 씨가 기소되면은 지금 5월이니까 6월, 7월, 8월쯤에 무슨 뭐 복잡한 사건은 아니니까 판결이 나오겠죠. 근데 거기서 뭐 무죄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쯤 양당이 아니라 여권과 야권에서는 차기 대권 후보를 결정했을 테니까 치열하게 대한민국은 싸움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그때 문제가 되는 게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번 그 위안부 판결에 대해서 완전 다른 판결이 나왔었죠. 그죠? 일본 정부한테 유죄를 준 게 있었고, 이거는 아예 사건도 안 된다고 뿌리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사건에서 다른 판결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 김명수 사법부가 문제가 많죠. 네. 근데 이 사법부가 또 이성윤 사건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정부 쪽 판단을 해준다면 사법부 내에서 내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열리지 말란 법이 없어요. 전국 법관 대표 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편을 드는 쪽으로 주로 열렸지만 그 반대로 열릴 수도 있습니다. 판사들이 그렇게 원사이드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현재 어쨌든 정부 여당 측에서는 다수당인 게 유리한 점이죠.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을 해야만 살 거 아닙니까? 네. 정권 재창출을 해도 유죄는 유죄로 가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무조건 이기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야권은 야권대로 저쪽이 세게 나오니까 윤석열 씨를 어떻게든 대권 후보로 만들어서 총력전을 펴겠죠. 그러면 여당이 하는 건 뻔해요. 야권에서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를 갈라치기 위해서 3명이 다 후보로 나오게 할 겁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도 안철수, 홍준표가 나왔기 때문에 문재인 씨가 이긴 거거든요. 그때도 안철수, 홍준표 표를 합치면 문재인 씨는 졌습니다. 갈라치기였죠. 근데 이미 이런 경험이 있는데다가 과거 김영삼 정권이 붕괴될 때 DJ하고 JP가 DJP 연합을 만들어서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야권은 아마 그래 당신이 대통령 후보는 하는데 그러면 이기게 되면 총리는 내가 하고 몇 개 장관은 내가 임명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합의를 해서 연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와중에 백신 접종이 늦어지고 경제 회복도 잘 안 된다면 국민들은 이리저리 싸우는 정치권이 마음에 원래 안 들어 해서 야당도 안 좋아하는데 경제가 안 좋으니까 여당의 표를 안 줄 수도 있죠. 이때 국민들은 굉장히 원하는 게 김영삼 씨 정권이 무너질 때 준비된 대통령을 원했는데 준비된 대통령을 DJ가 들고 나왔거든요. 그걸 굉장히 원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쭉 보면서 어느 개파고 간에 어느 후보고 간에 좀 준비된 대통령은 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좀 쭉 아직도 뭐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기 분야만 알지 다른 분야는 모르고 있습니다. 자,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간에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든 간에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무조건 실패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만들려고 했던 검찰이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그 부메랑이 문재인 정권까지 칩니다. 이 과정에서 이성윤 씨는 저는 버려지는 카드가 될 거라고 봐요. 이성윤 씨가 버려지고 이성윤 씨의 붕괴는 이성윤 씨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문재인 정권은 무너지게 할 겁니다. 이성윤 씨를 살려주려고 애를 쓰면은 제2의 이성윤이 나올 수 있지만 없다면은 뭐 진해원 검사가 하겠습니까? 이문정 검사가 하겠습니까? 해도 그거 누가 들어주긴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정치권이 조만간 대통령 후보를 정하겠죠. 그럼 한국 혼란으로 갑니다. 이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 고립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이런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합니다. 8대0으로 만장일치로 나왔죠. 굉장히 시끄럽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청와대에서는 뭘 준비하고 있었는지 압니까?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보고
케이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미 기자들은 7대1로 나오느냐 8대0으로 나오느냐 만장일치하냐 아니다 뭐 6대2로 나오느냐 이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저쪽에서는 탄핵이 안 될 걸로 봤다는 거예요. 세상 정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청와대가 고립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청와대한테 어느 누구도 바른 정보를 안 주는 겁니다. 주면은 대통령이 싫어하고 불편하니까 입 딱 다무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원래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때의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보호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원수는 못 배견합니다. 똑같은 현상이 광우병 시위가 한창일 때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뭐 아침 이슬을 시위대가 부른 노래를 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겁을 먹었어요. 상황이 어떤지 몰라요. 아무도 안 갖다 줘요. 갖다 주면 대통령이 불안해하니까. 그 대통령이 불안해서 청와대에 못 있고 뒷산에 올라가서 그 시위대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명박 후보가 노무현 정부 말기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정동영 후보한테 이겼죠. 압승했죠, 크게.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권력은 이제 이명박한테로 쏠립니다. 그래서 다들 이명박 후보가 당선인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 할 때입니다. 이때 국정원장하고 한 분이 식사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했답니다. 지금 이명박 당선인 어디 있는지 알아보자고. 국정원장도 오케이 하고 직원들한테 알아보고 했는데 그분이 딱 받아서 여기 있다라고 했는데 같이 식사를 하신 분은 직접 이명박 씨하고 통화할 수 있는 분이죠. 수행비서한테 전화하니까 여기 있다 그럼. 계속 위치가 다르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국정원장한테 당신이 지금 정보 보고를 못 받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이 당신을 속이거나 아니면 나태한 파업 상태다.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자, 일단 위기에 몰린 권력은 정보가 차단되면서 엉터리 정보나 나중 정보를 주면서 고립됩니다. 그러면서 말로가 처참해집니다. 후계자나 당선인이 확정된 상태에서 권력을 유지했던 대통령은요, 제가 아는 한은 전두환이 마지막입니다. 전두환 씨는 노태우 씨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고 마지막 날까지 힘을 쓰고 물러났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당선인이 딱 나오는 순간에 그냥 권력을 힘을 못 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을 썼던 전두환 씨도 퇴임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권력자가 바뀌었으니 다 그쪽으로 충성하지 전두환한테 충성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담사로 귀양 갔다가 국회 청문회에 나와야만 했습니다. 힘을 잃은 권력은 좀 비참합니다. 그리고 모순이 많은 권력일수록 뒤끝이 힘들어집니다. 지금 이성윤을 버리지도 품지도 못하게 된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인간적으로 가라고 권하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품어라. 그래도 대통령이고 그래도 대학 후배로서 많은 일을 해줬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네, 저는 이런 거를 예상하면서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장세동 같은 사람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장세동 씨는 감옥에 갔다 온 다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찾아와서 뭐 잘 다녀왔다고 하면서 또 거꾸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돈을 추납당하니까는 이 돈 쓰시라고 옛날에 주신 돈을 갖다 줬잖아요. 그때 막 의리의 사나이다고 전두환 씨를 욕하면서도 참 멋있는 후배를 뒀다고 굉장히 부하를 뒀다고 부러워했지 않습니까? 장세동 씨는 언론을 잘 안 만났는데 장세동 씨하고 인터뷰를 한 유일한 기자가 장문의 인터뷰를 한 기자가 제가 마지막일 거고 아마 처음일 겁니다. 네, 제가 장세동 씨하고 왜 그때 그렇게 했습니까? 물어본 기억이 나는데 그게 내 도리 아니요? 딱 그 얘기 하던데 그 이상도 기이하도 아니더라고요. 그 결국은 전두환 대통령도 자기 할 도리를 자기가 리더로서 할 걸 했고 장세동 씨도 부하로서 할 도리를 하는 게 남들 눈에는 굉장히 의리로 보인 겁니다. 그렇게 어떤 의리로서 권력을 잃고 나도 잃은 다음에도 자기 부하로부터 어떤 이렇게 추앙을 받았던 사람은 전두환 씨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DJ 좀 있었죠. YS는 뭐 거의 무너졌고 노무현 씨들은 그 좌파들이 모여서 뭐 친노를 만들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그거는 뭐 좀 그렇죠. 근데 그 끈끈한 그건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있을까요? 물론 친문 세력들이 자기 세력 보존을 위해서 뭐 뭉치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끈끈한 의리는 보일까요? 글쎄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장세동이 없는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성윤을 보호할 수 없는지 모순이 점점 커져갑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같이 지켜보기로 하시죠. 감사합니다.